심리적인 노화에도 지난 시간에 잠시만요. 여기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들이 상당히 담기는 거는 우리가 생물학적 노화하고 심리적인 노화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심리적인 노화하고 또 사회적인 노화하고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뭐 더 오버랩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본다면 이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심리 사회적 노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물 심리적 노화 이렇게는 안 부르거든요. 그러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심리 사회적인 노화가 조금 더 가까이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 봤는데 자 이게 뭐를 하는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안경을 다들 끼고 있는 건 이게 누구일까요? 검은 안경을 끼고 있는 거는 누가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요. 네. 시각장애인이 지금 코끼리를 만지고 있죠. 그래서 어 이게 우리 속담에 왜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그 자체에 거기 만지는 느껴지는 촉감이라든지 뭐 이렇게 재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밖에는 파악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만져 봤을 때. 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느낌일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딱딱한 느낌일 것이고 이 사람은 털이 있는 곳의 느낌일 것이고 그러니까 각각의 모습이 지금 다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인은 우리가 특히 인제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유튜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노인들이 지금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유튜브를 에 자기의 채널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다면 우리가 과거에 아동 복지가 이렇게 성숙해 왔던 학문적으로 성숙해 왔던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노인 복지도 이제 알려진 사실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져서 "여기는 이렇더라. 여기는 이렇더라." 지금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학의 특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회과학은 잠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지금 인제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순간까지는 그 순간에서 그 시점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다각적인 모습을 좀 들여다보는 것 중에 이제 심리적인 노화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거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인제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 여결령이라든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노인을 볼 것인가 그리고 사회 문제인가 개인 문제인가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물학적인 노화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많이 봤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쪼금 인제 글자가 더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쪼금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림은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요런 그림들은 또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는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필기하면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글자적인 얘기가 조금 많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뒤를 돌아보는 거 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물학적 노화하면서 또 뭐 고령 친화 체험관 성남에 있는 것도 보고 유니버설 센터라는 데도 좀 한번 엿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인제 전국에 인제 그런 것들이 쪼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근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제 이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청주도 인제 발 빠르게 만들었죠. 청주가 은근히 청주에 사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주도 우리가 수도권 아니면 우리나라는 참 수도권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 도시 안에 중심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인제 저희 집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가지고 전국에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곳곳의 모습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는 편인데 청주도 가 보면 도시가 굉장히 또 저는 한번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센터를 좀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센터를 좀 들여다보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인의 이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의 어떤 개론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보인 뭐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뭐를 연구하겠다? 그거는 인제 우리 그런 과욕은 버리고 여러분들이 1 학년 1 학기에 지금 처음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전체의 어떤 그림을 더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거에 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노인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노인이 어느 순간 딱 "내일부터 노인이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터넷에도 강의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강의들 찾아보면은 성인 및 노인 심리학 뭐 이런 과목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는 중년 혹은 노년에 대한 중노년기라는 관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부터 변하는 그런 것들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어느 순간 딱 노인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인제 노인에 대한 개념은 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노인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정의도 해 봤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봤어요.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노화가 현저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일정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장애인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정한 여연령 이상의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뭐 각자의 정의는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인제 심리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제 작년에 제가 노인에 의해 처음 강의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팀 티칭을 했었어요.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전반기 하셨고 후반기는 이제 제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쪼금 요 부분이 양이 많은 것을 좀 한 주에 다 하는 것보다는 심리사회적인 노화 부분에 녹여서 정서하고 성격 그 부분은 그쪽으로 가는 것도 더 괜찮겠다 싶어서 우리가 뭐 이번 학기에 많은 것을 깊이 있게 배운다는 것보다는 노인에 대한 모습을 조금 한번 상상해 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도 해 보고 이제 그런 거에 더 우리 목적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강의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 목표는 일단은 노인의 심리적인 노화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개념이라는 거는 전공자로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리적인 노화라는 거 들어봤지만 자기가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이 수업을 듣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노화의 양상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감각, 지각, 인지, 정서, 성격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 지각 이 5가지 중에 뭐 정서하고 성격을 하나로 했지만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생물학적인 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본다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써 볼까요? 자 오늘 그 내용들 중에 반응을 쪼금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쪼금 빨리 나갈 거라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반응도 하면서 또 이렇게 집중도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감각과 지각, 인지, 정서, 성격 중에 뭐가 가장 생물학적인 노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떠올랐던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던 거 뭐가 있어요? 떠올려 보세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감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네 감각하고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정서 인지와 관련돼서 인지와 정서 및 성격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심리적인 노화에 근데 그것이 인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억이거든요. 기억력.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얼마나 좋냐. 인지력이 좋냐."라고 할 때는 기억력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기억이라는 거는 감각 지역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감각 기억부터 그것이 중간에 나오지만 작업 기억이 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짧지만 우리가 기억의 시작은 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오늘은 글자적으로 좀 머리에 익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의 지금 목표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노인의 인식 그 우리 제가 올려놓은 에이징 퍼셉션 스케일이라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오늘은 남는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서 가능하면 조금 부지런히 제가 말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조금 길게 됐지만. 그다음에 인제 심리적 노화에 대한 신화를 사실에 근거하여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인식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봤더니 요 얘기를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얘기한 거에 너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요 신화라는 건 신화를 깨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화가 있는 그대로라면은 제가 이게 이 강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화였다. 노인들은 잠이 많다." 이런 거 "신화였다."라고 얘기하려는 거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노화가 분명히 어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신화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걸 인제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인제 오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심리적인 노화는 감각 기능, 인지 기능, 그리고 정서, 정신 등 정신 기능, 성격 등의 심리 내적인 측면하고 또 심리 외적인 측면과의 상호작용인데 그게 퇴행, 유지, 성숙을 동시에 안고 있는 심리적인 조절 과정이다. 제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서 키워드 이렇게 밑줄을 쳐 놨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감각, 인지, 정서 이것들은 심리 내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심리 외적인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의 측면하고 상호작용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왜 여기에 퇴행이라는 거는 더 낮아진다는 거죠. 또 유지라는 거는 그대로인 거고 성숙이라는 건 더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노화 같은 경우에는 뭐만 있었어요? 셋 중에 대체적으로. 퇴행, 유지, 성숙 중에 뭐만 있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줄어든다, 뭐 못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 그런 얘기들만 있었잖아요. 그죠? 네. 잘 쓰고 있어요. 퇴행만 있었죠. 자 그런데 심리적인 노화라는 거 여러분들 왜 이런 말 들어봤죠? "모든 거는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심리적인 조절 과정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데에서 오는 심리적인 노화라는 건 분명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퇴행에도 퇴행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성숙시키는 거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조절 과정 그것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인간적인 거죠. 생물학적인 노화는 내가 뭐 눈을 막으려고 한다고 어떻게 노화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생활적인 습관이 좀 바꿀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심리적인 조절 과정이 바로 심리적인 노화인데 그 내적 측면하고 외적 측면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적인 노화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노화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커지는데 노년기의 특성 중에 하나는 개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개인 내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도 생물학적인 노화가 모든 게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피부는 늙었는데 뭐 노화는 안 왔다든지 뭐 이렇게 더 각각의 요소들이 다 다르게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노화의 시점이나 정도 이거는 인제 개인차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커서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그게 잘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불안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격 장애, 피해망상 이런 것들의 여러 변화를 조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혹은 잘못되었을 때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공적인 노화. 이 뒤에 이제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액티브 노화라는 그 개념하고도 또 이 맥이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것이 잘 되었을 때는 성공적 노화, 내가 인제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발달 과업을 얘기를 했는데 그 발달 과업에서 노인들이 "아 내가 인생을 돌아봤더니 나는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자아 통합이라는 게 인제 노년기의 마지막 발달 과업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실패감을 느낀다면
이제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노화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이 있고 또 그게 인간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발달 과업이고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차원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노화는 생물학적, 사회적 그런 것들과 다른 차원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거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심리적인 기능은 대체로 쇠퇴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차도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쇠퇴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번 페이지의 그 중심 이렇게 포인트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생물학적 노화하고 다 관련이 되지만 또 사회적 노화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심리적인 노화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데 사람이 자신이 나이 듦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가 노인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개인이 내면화하는 것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가 뭐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자 이거는 어떤 모습 같아요? 어디 같아요? 지금 여기는? 네 밭이죠. 농사 짓는 모습이고 농사를 짓고 시골에 있는 밭이에요. 자 보면은 뒤가 산이고 도시에서 저런 모습을 갖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인제 농촌인데 자 내가 농촌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노화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른 것은 사회적인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은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사실 은퇴라는 개념이 있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을 때는 뭐 은퇴라는 개념이 크게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늦은 나이까지도 저분이 인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인제 그냥 외견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나이가 드셨으리라는 그 예측을 해 봐요. 근데 70 대가 돼도 또 80 대가 돼도 할 수 있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시골 문화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이 조금 적죠. 그래서 농촌이냐 도시냐라는 거에 따라서도 그것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노화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인제 배웠죠, 여러분들. 자 인제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금방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복습을 좀 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세요. 자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의 기준은 몇 프로였나요? 한번 써 보세요.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의 순위로 한번 써 보세요. 40%? 그러면 이 전남은 벌써 40%란 얘기예요? 자 잘 쓰고 있는 친구들이 인제 대부분인데 잘 쓰고 있어요. 네 뭐 얘기 안 했는데도 뭐 다 써 주네요. 7, 14, 20 이렇게 쓰고 있네요. 네 잘했어요. 21, 14, 7 뭐 이렇게 역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자 20%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20 또 뭐 외우기 쉽게 우리가 21% 했으면 딱 좋은데 20 그다음에 14 그다음에 7%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직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지금 여기는 이미 여기 서울 자 경기는 지금 고령화인지 경계에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전남은 내려가 보시면은 거의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령 사회 그것도 이제 상당히 지금 진행된 고령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인제 가장 그 우리나라의 전국의 가장 고령화가 그 높은 고령화율이 높은 그 지역이 고흥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저희의 시댁입니다. 가면은 시골 분들만 계셔요. 자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지금 70, 80 뭐 90 이러신 분들이 막 일상적으로 돌아다니세요. 근데 인제 일자리 모집을 하면은 70 대이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속한 문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심리적인 노화와 사회적인 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에서 은퇴하고 역할에서 은퇴한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으로도 노화가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어디에 속해 있는 문화인가에 따라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농촌은 상대적으로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뭐 늙었다고 보는 것을 조금 늦추는 그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도시 노인들은 다 뭐 또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편차가 큰 거예요. 개인 간의 편차는 가장 큰 것은 건강과 경제력이 인제 편차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건강 관리하고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그 두 가지의 편차가 굉장히 커져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또 인제 자기의 기질적인 것도 이제 뭐 건강이 원래 안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것이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걸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도시 노인은 그러면 뭐 다 뭐 '나이 든 걸로 느끼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뭐 하는 모습일까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어린이집 같아 보이죠. 그죠? 어린이집. 자, 뭐 하시는 걸까요? 유치원이거나 어린이집일 거예요. 여기 왼쪽은 어린이집인 거고 가정.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들 나이로 봤을 때는 유치원보다는 좀 어린이집이 아닌가. 그래도 유치원도 뭐 5살 이럴 때 다니시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는 놀이봉사 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동화 구연에 대해서 하고 있으시죠. 어 우리가 그 돈을 받고도 일을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이런 그 시니어 클럽이라는 게 다 있어서 이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손맛 반찬, 전통식품, 카페 이런 거를 하는 거라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보육시설 봉사라는 게 있죠. 공익형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이제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받고 하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하실 수도 있죠. 네. 구연동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간다라고 하면 자기의 역할이 계속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노화는 심리적인 노화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노화와 맞춰서 가지 않고 더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노화는 딱 심리적인 노화만으로 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제 다음 그 얘기를 통해서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 기능의 변화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노화 감각 기관의 쇠퇴라는 것,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감각 기능의 저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좀 설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할 텐데 개인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 너무 일률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분들에게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상당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나타날 때는 이제 현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되 상당 부분에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제 돌이켜 보면 중년기부터 시각 기능 우리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충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중년분기부터 시각 기능은 악화가 돼서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노안이 오고 자, 노안 안경을 낀다고 했죠. 자, 그럼 무슨 렌즈라고 했죠, 제가? 자, 무슨 렌즈였어요? 블록 렌즈. 무슨 렌즈? 그냥 렌즈 아니고 네, 다초점 렌즈였잖아요. 다초점 렌즈. 네, 잘 썼어요. 블록 렌즈 아니에요. 오목 렌즈도 아니고 네, 복습을 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노안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동공의 지름이 감소하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인제 줄어들고 그럼 결국은 밝은 조명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수정체의 섬유질이 증가되고 시각이 흐려지면 백내장이 발생하고 또 녹내장도 오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노란색으로 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물이 보이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사진으로 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인제 정상적인 노화와 그다음에 무슨 노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정상적인 노화와 무슨 노화 이렇게 대비되는 그 용어가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과 그것이 병으로 오는 것. 네, 이런 단어를 좀 써 줘야 유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병리적인 노화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가. 병리적인. 네, 잘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잘 써 주고 있어요. 처음에 인제 막 병질적인 노화 막 이랬다가 인제 병적인 노화 네 아니고 병리적인 노화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면 더 좋죠. 자 그래서 병리적인 노화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눈이 부시는 거 눈 해를 앞에 두고 하면은 좀 불편하다라는 거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인제 결국 낙상 같은 낙상이라는 건 넘어져서 이렇게 넘어지는 거, 떨어져서 넘어지거나 침대 위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 화장실 같은 데서 미끄러지는 거 그런 것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 운전이나 집안일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 그게 결국은 인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시각 기능의 변화, 기능 자체의 변화보다도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또 개인에게 미치는가 가족에게 미치는가 또 사회에게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제 청각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그 청각 기능의 쇠퇴도 또 노화 기간에 따라 인제 쇠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제 환경적 요인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소음 노출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것이 크게 고강도의 노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청각 기능에 손상이 좀 있고 노인성 난청이 생기면 인제 그것도 고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제 달팽이관하고 청각세포하고 거기에 막이 손상되는 건데요. 그걸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인제 이명이라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울리는 건데 이제 점점 적응을 하는데요, 노인들이. 그거는 인제 울리더라도 뭐 견딜 수는 있잖아요. 아예 그냥 뭐 안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들을 차면 좋은데 요걸 뭐라고 하나요? 요 그림을 그냥 가져와 봤어요. 여러 형태의 지금 땡땡땡이 있는데 요건 뭘까요? 청각을 좀 좋게 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보조기구. 이어폰? 뭘까요? 네. 잘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보청기죠. 그래서 보청기를 끼면 좋은데 인제 이게 인제 청각이 떨어지는 건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65 세에서 74 세는 10명 중에 3명 그리고 75 세에서 79 세는 반 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끼면 좋은데 보청기가 인제 어떤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청기를 왜 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끼고 싶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는 일단 편하지 않아요. 이어폰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끼지만 그거를 인제 계속 듣는다고 했을 때에는 불편함이 일단 있죠. 그런데 맞아요. 그 불편함은 참아요. 안경도 사실은 뭐 편해요? 편하지 않죠. 불편하지만 내가 이걸 끼면 안경은 사실은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모두 다 끼고 있지만 보청기는 늙음의 인제 척도가 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눈에 이제 딱 띄잖아요. 그래서 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그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증폭을 시켜주면 좋은데 각종 소리들을 다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상당 기간 이걸 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인제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지만 청각의 변화가 더 문제인 것은 여러분들 청각 장애인이 있죠.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자기가 듣지 못하는 말 어떻게 보면 듣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랬을 때 그 말은 꼭 자기를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고의로 자기를 나쁘게 얘기한다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배제하는 그런 것으로 오인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저 사람은 날 또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인제 자기의 어떤 자격지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인제 성격이 이제 좀 괴팍해지는 그런 거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이제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인제 그래서 그것이 인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는 거 그게 인제 더 오히려 인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소리 듣는 것에 도움을 주는 기구들이 더 발달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청기는 굉장히 고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 청각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장애 등급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장애 등급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을 때 저걸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고가이고 또 오히려 시골에서 그 청각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골에는 별로 센터들이 많지 않고 이제 서울 쪽에 인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인제 미각 기능도 노인의 미각이라는 건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모두 인제 둔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뭐가 더 저 두 가지 중에 유난히 많이 감퇴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춰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얘기한 거를 잘 기울여 들었으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단맛. 또 왜 사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사탕, 짠맛. 네 두 가지가 유난히 감퇴되는데 단맛, 짠맛. 네 맞아요. 그래서 미각이 인제 그렇게 감퇴되는 거는 짠맛 특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음식을 먹어 보면요. 유난히 자꾸 이렇게 간이 짠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젓갈 좋아해요? 젓갈은 나이 드신 분들의 좋아해요? 나이 든 분들의 입맛을 갖고 있군요. 어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젓갈을 좋아하는가? 짠맛을 강한 짠맛을 원하는 왜냐하면 짠맛이 둔화되니까 짠 모두 다 맛을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단맛이든 신맛이든 인간은. 근데 인제 그러한 것이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단 거, 아주 짠 거 이런 것들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 영향을 안 미치면 됐다. 짜지는 것만이면 다행인데 음식 섭취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켜서 균형 있는 어떤 영양 섭취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오히려 인제 더 문제인 거죠. 자 그다음에 후각 기능이 80세 이후부터 인제 떨어지는데 노화로 인한 후각의 악화는 식욕 부진 이제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왜 후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냄새를 맡으면은 이렇게 배가 안 고팠다가도 갑자기 막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텔레비 요즘 음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윤스테이라든지 뭐 백종원 씨가 그 나오는 각종 음식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시각이 이렇게 식욕이 생겨야 되는데 식욕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제 점점 더 그게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하나는 인제 위험의 경고가 될 수 있는데 뭐가 타거나 그러면 또 상한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그걸 어려움을 겪게 오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패트리시아 무언가 그 디자이너가 요 삐삐 주전자 이제 개발하는 그거 동영상 봤었잖아요. 우리가 노인 체험 뉴욕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노인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할머니가 이 소리를 못 듣는 거 이제 또 냄새 타는 냄새 이런 거를 못 맡으니까 그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개발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주의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촉각이라는 거는 피부의 노화와 관련이 있는데 노인은 이제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 온도에 민감하고 특히 낮은 온도 그러니까 찬물, 더운 물 중에 찬물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 기능의 변화로 통증 관련 경험이 젊은 사람하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느꼈을 때 바로 위험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딱 넣었는데 뜨거움이 빨리 느껴져야 확 빼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느끼지 않고 오래 담그면 이제 이게 화상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촉각의 기능도 둔해질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안전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고것들이 여러분들 감각 기능의 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사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고령 친화 산업 성남 고령 친화 지원센터 거기에 인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요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고글 끼고 또 백내장이 이렇게 뿌옇게 되고 또 귀막에 이제 고음역이 잘 안 들린다고 했죠. 난청을 경험하고 또 모래주머니
근력 쇠퇴를 경험하고, 장갑은 촉각 저하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지팡이, 무게가 실린 몸의 보행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자꾸 여러 기관들을 소개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세팅이 이제 복지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또 하나 센터를 보여주긴 할 건데, 자, 그렇게 이런 이제 여기는 광주광역시,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센터, 이렇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센터들이 이제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좀 더 체험을 해봐야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건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들 것이고 이제 우리도 다 나이가 드는데 우리가 전공자로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내가 나이 드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오해를 낳고 서로 의사가 단절이 되고 세대가 단절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을 띠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감각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시간이 꽤 걸리는군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괜찮죠?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강의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 내용들을 자, 다 하고 좀 오늘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각 기능, 이제 감각에서 이제 지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그것을 반응하는 속도, 이 지각을 통해서 이제 반응하는 속도 같은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뇌세포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신경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퇴화되면 반응 속도와 지각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반응 속도가 저하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늘어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길게 볼 것은 없고 왜냐하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감각과 그 지각은 이걸 통해서 들어오고 그걸 반응하면 그것이 이제 인지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고 인지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과정은 빨리 지나가는데 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각기관의 어떤 그런 것들의 반응 속도가 느려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인제 이 교통사고. 자, 우리가 이게 인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인구 그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증가 추이보다 더 빠르게 혹은 또 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 건수 자체도 늘어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인제 호주나 인제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운전면허 여러분들 그 택시 타 봤죠? 택시 타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지 않아요? 나이가 이렇게 '운전하실 나이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인제 아직은 이런 것들이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한다든지 80세 이상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증명서 이것도 80세 이상에는 아주 자동 말소하고 취득을 다시 또 하려면은 2년 한정해서만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몇 세까지 운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면허 있는 친구 있어요? 남학생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학생들은 많이 따는데 여학생들도 많이 땄네요. 네. 운전면허는 사회복지사의 필수적인 네 자격증이라면 자격증이에요. 여러분들 꼭 운전면허 따도록 하세요. 자, 그 운전을 해 보면 반응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재빠르게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바뀐다든지 멈춘다든지 이럴 때 뭐 보행자가 나올 때 반응이 이렇게 빨리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늦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위험하지만 상대방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몇 세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몇 세. 우리가 노화라는 게 다 연령이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몇 세까지다라고 하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시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주 시골로 가 보세요. 교통이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대중교통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로 나가려면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75 세, 뭐 80 세 아니면 65세 이렇게 정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동의 자유도 어떻게 보면 그 노인에게 되게 자유를 줄 수 있는 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연령으로 일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험한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고령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여기에 자기도 죽고 내는 사람도 죽고 이렇게 다치는 사람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지각 기능의 변화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이제 한 예가 이제 이런 교통사고 같은 게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인지 기능으로 넘어갈게요. 인지라고 함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지능, 그다음에 기억, 학습력, 문제 해결력 이것들이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지가 인제 상당 부분의 인지와 정서라는 게 심리적인 거에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게 많죠. 그죠? 타고나는 게 있지만 우리가 그 결정성 지능하고 유동성 지능으로 나눠 본다면 자 하나는 지금 노년기가 들어서 확실히 감퇴하는 걸로 나타나고 하나는 결정성 지능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 타고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타고나는 게 있고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게 있는데 유동성 지능과 그다음에 결정성 지능 우리가 원래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 지능이에요. 자 그러면 그 후천적으로 경험이나 교육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타고나는 지능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IQ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IQ. 자, 그건 뭐라고 했어요? 유동이에요? 결정이에요? 네, 왠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결정성 지능이 아니라 유동성 지능이라고 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자, 제가 그 어떤 아이가 어릴 때 그 지능 검사를 하러 갔어요. 지능 검사를 하러 갔으면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머리가 되게 좋은 애였어요. 그런데 제가 선행학습을 안 시켰어요. 이제 제가 엄마라고 했다면 그 엄마라고 했다면 선행학습을 안 시켰다면 유동성 지능하고 결정성 지능은 차이가 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지능 검사하러 가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거든요. 유동성 지능은 몇 점이고 결정성 지능은 몇 점이다라고 나오는데 선행을 안 한 아이들이 높게 나오는 지능은 뭘까요? 선행을 한 아이들은 하나가 지금 높게 나오는데요. 네 맞았어요. 네. 틀린 질문 나오네. 자 선행을 안 하는 아이들은 원래 선행을 했다면 좀 결정성 지능이 높았겠죠. 근데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지식이 있으니까. 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엄마가 일을 하는 경우에 특히 결정성 지능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일상생활에서 막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의 차이가 이제 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죠. 답은 유동성 지능이에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유동성 지능이라고 했으면 이해를 잘 한 거예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녹화된 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녹화된 걸 계속 여러분 올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동성 지능은 어떻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예전에 도형, 수, 기억 이런 것들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나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언어 이해력이라든지 논리적 추론, 문화적인 가치, 경험의 폭, 의사소통, 판단력 이런 것들로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동성 지능은 훨씬 일찍 쇠퇴하고 노년기까지 지금 되는 걸로 결정성 지능은 그러니까 유지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노인들이 다 지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이제 유명한 그 연구라서 제가 한번 그 소개를 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거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하느라고 좀 그림이 예쁘지는 않지만 자 보면은 노인들이 연령과 지적 그 관계가 바뀌어가는 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좀 나타낸 건데
이게 종단 연구라는 거는 자 20 세하고 60 세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 지능하고 60세 되신 분하고 지능하고 비교를 하면 누가 높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높죠. 왜냐하면 교육의 효과도 있고 또 그분들은 안 배운 세대란 말이에요. 80대 분들 안 배우신 분들이죠. 그런데 교육의 효과도 있고 뭐 뇌 그 퇴화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분들이 더 낮게 나오는데 그럼 그분들이 더 머리가 나쁜 분들이냐?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같은 사람을 조사해야 그게 인제 나이에 의한 효과인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쉐라는 그 연구자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니까 동일한 사람을 추적 조사했을 때 무슨 지능이 인제 떨어지는가, 무슨 지능이 안 떨어지는가 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인제 보면은 제일 떨어지지 않는 능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지능이 있죠. 뭐예요? 네. 잘 대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바로 언어 능력 또 그다음에 낮게 나오는 그다음에 그 단계로 나오는 요게 인제 여기에서 이 정도로밖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 자 언어 이해력 같은 거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이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확실히 떨어지는 거 하나는 뭐예요? 1 등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하나 있죠. 몇 개 있지만 자 공간 지각력, 수능력, 지각 속도 이거는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때의 능력하고 이때의 능력을 봤을 때에는 거의 3분의 2 보다도 조금 더 밑에 가 있는 걸 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능력 안에도 인지 기능 안에도 지능 안에도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래서 공대 그 교수님들은 조금 이쪽이 더 많잖아요. 공간 지각 이런 게 우리는 조금 여기가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더 수명이 좀 빨라요. 그래서 우리보다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빛을 발하시는데 여기서는 되게 그 임용 나이가 되게 빠른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제 종단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노인들은 또 그 시기에 따라 다른 인제 결과를 보인다는 거. 물론 이것도 개인 내적인 차이도 있지만 인제 이거는 경향성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자 기억이라는 거 기억. 우리가 아까 지능, 기억, 학습력, 문제 해결력 이렇게 봤잖아요. 문제 해결력. 근데 기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력은 떨어지는 게 있고요. 떨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어 감각 기억 아주 짧은 순간에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기억이 또 의미하게 내가 그것을 의미 있게 기억을 한다면 그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됐다가 그것이 인제 장기 기억으로 옮겨오게 되면 아주 오래 기억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노인들은 이 중에서 어느 기억이 가장 떨어지지 않는 기억일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기억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감각은 아까 분명히 인제 쇠퇴한다고 그랬었고 그죠? 그럼 인제 그것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깜빡깜빡한다는 거 있죠? 깜빡깜빡하는 거는 이게 장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은 깜빡깜빡할 수 있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여러분들 나이가 그 정말 이렇게 50 이상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좀 덜 줄어드는 거 이거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50대 이상 돼서는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막 맨날 찾고 막 화장실에 있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 친구들 다 얘기해요. 그런데 52 에도 벌써 이 단기 기억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 기억은 훨씬 오래된 기억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가 노인들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링크를 해줄 건데 그거를 보면 치매 노인이 돼도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 얘기들 반복적으로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노인들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는 그게 워낙에 강렬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로 인한 기억력 쇠퇴는
단기 혹은 최근 기억력 문제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뭐 비서술 기억, 서술 기억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비서술 기억은 이런 거예요. 몸에 익은 거. 그거는 당연히 인제 오래 기억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덜 떨어진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학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 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은 노년기에 이제 저하가 되지만 기능이 저하되지만 이 노인의 학습은 충분히 시간이 주어질수록 또 학습 과제가 의미 있고 분명할수록 또 학습 내용이 구체적이고 잘 조직되어 있을수록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수록 향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6 분인데 인제 요 뒤에 어 동영상이 있는데 고걸 좀 같이 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 동영상은 살짝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동영상을 제가 올려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봐야 될 금요일 날 봐야 될 동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 같이 어 보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기능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 대, 60 대, 50대 이후에 학습력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기억과 지능에 대해서 변화를 볼 때 어떤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재학습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그때가 이제 이렇게 자 이게 이분이 인제 했던 얘기 중에 "우리는 중년에야 비로소 신을 닮은 지혜와 이성과 기억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자 이때 이 사람이 인제 이분은 중년을 뭐 80 세까지 75 세, 80 세까지 중년이라고 봤는데 그거는 인제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고 어쨌든 중년에 우리가 지혜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지혜. 지혜는 우리가 학습의 중요한 하나의 동기인데 그 동기라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중년에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인제 학습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년에서는 몰입도와 자발성이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지금 자발성보다는 타율성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자발성하고 또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은 저하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자 사고와 문제 해결력 이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반드시 쇠퇴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 자기들이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지에 대한 경험치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막 이렇게 참고 자기가 그걸 조절하고 이제 그것들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사고가 협용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작용하는 복합적인 인지 능력 이거를 일컫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 근데 그것은 인지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맥락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정서에 맞춰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봤는데 뭐 감각이나 인지, 지각, 감각, 지각, 인지 중에 지능, 학습력, 기억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각각 너무나 다르게 양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일괄적으로 떨어진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노화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게 아마 30 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닫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 짓고 다음 그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그 출석 끝 좀 남겨 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만날게요.